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 드디어 8단원의 마지막 시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요. 다 같이 교과서 263쪽을 한번 펴볼까요? 263쪽. 네, 263쪽을 보면은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쓰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8단원의 마지막 활동은 바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글을 간추리는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거를 이제 한번 오늘 실천해보는 활동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글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친구가 괴산에 있는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친구가 쓴 글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충청북도 괴산. 괴산이라는 곳 여러분들 가봤나요? 괴산이라는 곳에 있는 친구가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글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263쪽과 264쪽에 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괴산 특산물 한지.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 종이입니다. 괴산에서 만든 한지는 질기고 보관하기 좋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한 다음에 여기 한지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여기 한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차례대로 정리한 부분이 나오네요. 그쵸? 첫 번째는 당나무 자르기부터 그 다음 당나무 껍질 벗기기, 껍질 삶기, 껍질 씻기, 껍질 두드르기, 닭풀 풀기, 발로 한지 뜨기, 한지 말리기라고 이렇게 8가지 순서대로 한지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괴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괴산이라는 이름에 관한 글이네요. 괴산 지역 이름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고구려 때에는 임근내군이라 불리다가 신라 경도광 때 괴양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 고려시대에는 괴주라고 불리다가 조선 태종제부터는 지금 이름인 괴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괴산이라는 이름이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임근내군, 그 다음 괴양군, 그 다음 괴주군, 그리고 현재의 괴산으로 조선시대 때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명 변화는 시간 차례대로, 이번에는 시간 차례대로 정리한 글이었네요. 그래서 괴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같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4쪽을 넘겨서 마지막 글은 어떤 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산막이 옛길 안내라고 되어 있네요. 괴산에는 사오락 마을에서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되는 10리에 걸친 옛길이 있다. 이 옛길을 산책로로 만든 것이 지금의 산막이 옛길이다. 산막이 옛길은 주차장을 지나 오르막으로 시작한다. 오르막을 걷다 보면 차돌바위 나루를 지나 소나무 동산에 이를 수 있다. 소나무 동산엔 40년이 넘은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다. 소나무 동산에서는 괴산호를 바라볼 수 있다. 소나무 동산을 지나 호수 전망대로 가려면 소나무 출렁다리를 건너 호랑이 모형이 관광객을 반겨주는 호랑이 굴 앞을 지난다. 호수 전망대에 고공 전망대로 가는 길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에 도착하면 산막이 옛길이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막이 옛길에 대한 안내를 써주었는데 여기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밑에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막이 옛길은 길을 따라 장소 변화대로 정리할 수 있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산막이 옛길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면서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부분으로 괴산에 사는 친구가 괴산에 있는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어요. 자, 그럼 265쪽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65쪽을 보면은 괴산 친구가 글을 쓴 과정을 보고 우리 지역을 소개할 준비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 읽은 글을 바탕으로 나도 여러분도 우리 지역을 소개할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야겠죠. 그래서 이 괴산 친구는 어떻게 자기 괴산 지역을 소개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일단 주제를 정해야 해요. 이 친구는 첫 번째로 주제를 괴산 특산물 한지로 정했죠. 한지에 대한 내가 글을 쓰겠다. 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계획을 세워야겠죠. 주제를 정한 다음에 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계획을 나는 박물관 견학 혹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라고 계획을 세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기록을 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글의 흐름을 어떻게 할 건지. 방금 전에 봤듯이 한지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을 쓰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의 차례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글에 넣을 그림이나 사진을 계획하고 방금 전에 앞에 나왔던 것처럼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글을 완성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걸 써볼 텐데요. 일단 지금 주제를 정하고요. 우리 지역 중에서 어떤 거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면 좋을지 주제를 정하고 조사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요즘에는 뭐 박물관 견학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 266쪽을 보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3번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친구들과 바꾸어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디에 쓰냐면은 여러분 뒤에 붙임자료 5번 붙임자료 5번을 활용해서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회 시간에 비슷한 거 했을 텐데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다 우리 지역 어떤 거를 내가 주제를 썼는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친구처럼 글을 쓰고 그림이나 사진을 여기다가 그리거나 혹은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활동을 지금 하기에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활동은 선생님이 숙제로 내줄 건데요. 265쪽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붙임자료 5에 우리 지역 소개하는 글을 완성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해서 다음 국어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을 소개했는지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숙제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사항 한 가지 잘 기억하면 좋을게요. 자, 이거를 쓸 때 글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을 일의 차례대로 소개할 건지 아니면 시간의 차례대로 소개할 건지 아니면 장소 변화에 대해서 소개할 건지 이 흐름으로 소개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글을 완성하면은 더욱 풍성한 소개하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활동은 숙제로 해서 이 붙임자료를 완성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잊지 말고 가져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67쪽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의 정리 시간, 되돌아보기,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알맞게 선으로 이어봅시다. 자, 왼쪽 오른쪽 세 가지씩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어볼까요? 첫 번째는 괄호 안에 빈칸이네요. 괄호를 설명하는 글에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있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어떤 거와 관련된 거였죠? 그쵸? 차례지, 차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거는 차례와 관련된 글이었고요. 다음, 이동하는 곳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 바뀌는 글은 무엇을 생각하며 간추리면 좋을까? 이거는 그쵸, 장소의 변화. 마지막으로 어젯밤은 무엇을 나타내는 낱말이죠? 맞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이 시간, 차례, 장소가 핵심적인 단어였어요. 밑에는 이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8단원의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해보았고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 잊지 말고 수업이 끝나더라도 숙제를 다들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